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채로 길을 잃었지만 그녀의 용기는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노숙자가 차에 타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전에 가득 찬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머리 위에서 반짝이며 하틀리 저택의 호화로운 무도회장에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김지연은 작고 갈색 머리에 단호한 갈색 눈을 가진 여성으로 디자이너 드레스와 맞춤 정장 사이를 익숙한 솜씨로 샴페인 잔을 든 트레이를 들고 다니고 있었다. 25살인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행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왔기에 고급 케이터링 세계에 익숙했다.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면서 지연은 자신의 단순한 검은색 유니폼과 호화로운 주변 환경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틀리 가문은 화려한 파티로 유명했고 오늘 밤의 자선 만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리석 바닥이 그녀의 실용적인 구두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고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서울 도심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소박한 아파트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였다. 실례합니다, 아가씨. 은발의 고상한 노신사가 친절한 눈빛으로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7번, 테이블에 있는 제 아내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시겠어요? 몸이 좋지 않아 보이네요. 지연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선생님.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려 돌아서는 동안 그녀는 주변에 떠도는 대화 조각들을 들었다. 하틀리 회장님의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들으셨나요? 아동병원에 수억 원을 기부하신다고 하더군요. 그 모든 일을 겪으신 후에도 정말 관대하신 분이에요. 호기심이 발동한 지연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었다. 그녀는 항상 부유한 엘리트들의 삶에 매료되어 왔다. 부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과 결정을 형성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싶어서였다. 보육시설에서 자란 그녀는 인생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가족과 역사에 대해 궁금해했다. 주방으로 통하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자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지글지글 튀는 소리가 그녀를 감쌌다. 7번 테이블 물 한 잔이요. 그녀가 동료 서버 중 한 명에게 외치자 그가 재빨리 요청한 음료를 준비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대에 기대었다. 그녀의 동료인 민우가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으로 다가왔다. 어때, 신데렐라? 앞치마를 무도회 드레스로 바꿀 준비는 됐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렸다. 참 웃기네. 당신도 알잖아요. 난 그저 여기서 일하고 돈 벌러 온 거라고요. 당신과 마찬가지로.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꿈꾸는 걸 비난할 순 없지. 그나저나 하틀리 가족의 스캔들에 대해 들었어? 오늘 밤 모두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큰 비밀이 있다던데. 지연이 더 자세히 물어보기도 전에 케이터링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의 잡담을 가로질렀다. 김씨, 7번 테이블에서 아직도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지연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물잔을 들고 다시 홀로 나갔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며 그녀는 오늘 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공손한 미소와 잡담 아래 간신히 감지할 수 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7번 테이블에 고마워하는 부부에게 물을 전달한 뒤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음료를 리필하고 빈 잔을 치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발은 아파오기 시작했고 그녀는 끊임없는 대화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에서 벗어나 조용한 순간을 갈망했다. 서빙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지연은 잠깐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녀는 메인 행사장에서 벗어나 어둑한 복도로 살짝 빠져나갔다. 파티 소리가 희미해지고 대신 골동품 할아버지 시계의 부드러운 째깍거림이 들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요한 순간을 만끽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지연은 자신이 액자로 둘러싸인 좁은 복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호기심에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수십 년에 걸친 하틀리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가족 초상화인 것 같았다. 그녀는 변화하는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보며 미소 지었고 각 순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한 박자 뛰었다. 화려한 황금색 액자 중앙에서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연은 눈을 세게 깜빡였다. 틀림없이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6.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지연과 똑같은 갈색 눈과 코 위에 뿌려진 주근깨를 가진 소녀였다.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은 눈과 주근깨였다. 첫 번째 위탁 가정에서 햇살이라는 별명을 얻게 해준 그 보조개 미소까지 똑같았다. 틀림없었다. 그녀였다. 지연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 애썼다. 어떻게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이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의 집에 걸려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항상 자신이 입양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양부모는 하틀리 가문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보육시설을 통해 그녀를 찾게 된 것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항상 강조해왔다. 수천 가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어떤 실수일까? 기이한 우연의 일치? 아니면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에 대한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일까? 그녀가 이 모든 의미를 처리하기도 전에 다가오는 발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당황한 지연은 똑바로 일어서서 앞치마를 정돈했다. 마치 그저 잠시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 애썼다. 아, 우리 가족 갤러리를 발견하셨군요. 그녀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지연이 돌아보니 하틀리 가문의 은발의 가장이자 오늘 저녁 만찬회의 주최자인 이준호 회장과 마주쳤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연이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다. 잠깐 휴식을 취하다가 아름다운 사진들에 정신이 팔렸어요. 신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그녀의 사과를 자비로운 미소로 물리쳤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아가씨. 이 오래된 사진들은 감상하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이 특정한 사진에 꽤나 매료된 것 같군요. 그는 지연의 주의를 끌었던 액자를 가리켰다. 잠시 지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방금 발견한 불가능한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보육시설에서 수년간 다져진 본능이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대신 그녀는 억지로 공손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름다운 초상화예요. 어린 소녀의 표정이 정말 밝아 보이네요. 이준호 회장의 눈이 잠시 흐려지는 듯했다. 지연이 정확히 읽어낼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더 단순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군요.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자,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내가 붙잡고 있었군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안도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떠나기 위해 돌아섰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방금 본 것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분주한 무도회장으로 돌아가는 동안 지연의 생각은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일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온통 방금 자신 앞에 나타난 미스터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후 그녀의 인생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 안에서 결심이 자라났다. 그 사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었다. 무엇이 필요하더라도 지연은 이 예상치 못한 발견이 역경에 맞서는 신념의 힘에 대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무도회가 계속되는 동안 지연의 심장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 웅장한 저택의 벽 안에 숨겨진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앞으로 어떤 비밀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그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끌려 하틀리 갈라 이후 며칠은 지연에게 흐릿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녀는 일상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현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저녁에는 전문 대학 수업을 듣는 등.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저택에 있는 그 사진으로 되돌아갔다. 화려한 액자 안에 고정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그녀의 생각과 꿈을 사로잡았다. 선선한 가을 오후, 지연은 보스턴 공공정원에 자신이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위탁가정 시스템에서 나온 직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옮기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이다.
지금 그녀는 자신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격렬한 감정들을 이해하려 애쓰며 열심히 글을 써내려갔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녀는 펜을 세게 눌러 페이지에 썼다. 나는 정말 누구이고 왜 내 사진이 그 집에 있었을까? 바람이 머리 위 황금빛 나무잎들을 흔들었고 지연은 몸을 떨며 카디건을 몸에 더 꽉 감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나가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웃으며 잘 정돈된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그녀의 가슴에 갈망의 아픔이 스쳐 지나갔다. 양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녀 안에는 늘 친부모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위탁가정에 맡겨지게 된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 궁금증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긴박한 필요로 변해버렸다. 깊은 숨을 내쉬며 지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답변이 필요했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파고들기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양부모인 김철수와 이영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항상 그녀의 입양에 대해 개방적이었지만 이제 지연은 그들이 공유했던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연락처 정보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았다. 잠시 망설인 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연아, 우리 딸. 영희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가득 채웠다. 이런 깜짝 선물 같은 전화를 다 하다니 괜찮은 거니? 지연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갑자기 어떻게 이 주제를 꺼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엄마. 네, 다 괜찮아요. 그냥 제 입양에 대해 뭔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너무 짧아서 지연이 거의 상상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물론이지, 얘야. 뭘 알고 싶니? 깊은 숨을 들이마신 지연은 앞으로 나아갔다. 저의 친가족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보스턴의 부유한 가문과 연결될 만한 것 말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해질 정도였다. 영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조절된 듯했다. 지연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왔어. 네가 7살 때 위탁 가정 시스템을 통해 우리에게 왔단다. 사회복지사들은 우리가 이미 너와 공유한 것 이상으로 네 친가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 지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비이성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부모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만한 숨겨진 정보 조각을 가지고 있기를 바랐었다. 알아요, 엄마. 그냥 혹시 언급하는 것을 잊으셨을 만한 게 있나 해서요. 영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얘야, 무슨 일이 있니? 우리에게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알지. 잠시 지연은 사진에 대해 그리고 윤재욱 씨와의 이상한 만남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더 많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을 걱정시키거나 그들의 희망을 높이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최근에 제 과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통화를 끝낸 후 지연은 벤치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웠다. 만약 양부모가 정말로 하틀리 가문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그녀의 사진이 그 집에 걸려 있을 수 있었을까? 해가 지기 시작하며 정원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지연은 룸메이트 소희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그랜드 하틀리 저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담한 2층 집은 항상 지연에게 안전한 피난처였다. 음모론에 빠져있는 생기 넘치는 빨간 머리, 소희는 지연이 들어왔을 때 노트북을 무릎에 불안정하게 올려놓은 채 소파에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초록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여기 있었구나. 네가 부탁한 대로 하틀리 가문에 대해 조금 조사해봤어. 내가 알아낸 걸 들으면 믿기 힘들걸.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로 서둘러 갔다. 뭘 알아냈어? 소희는 노트북을 돌려 오래된 신문 기사들로 가득 찬 웹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이것 봐. 약 20년 전에 하틀리 가문과 관련된 거대한 스캔들이 있었어. 윤재욱 씨의 동생인 윤태우와 그의 아내가 의문의 상황에서 사라졌대. 그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고 횡령, 비밀 연애 등 온갖 소문이 떠돌았어. 지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
헤드라인들을 훑어보았다. 끔찍하네. 하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소희의 목소리가 음모론적인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 윤태우와 그의 아내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도 같은 시기에 사라졌어. 그 아이는 지금 내 나이쯤 될 거야. 소희의 말이 함축하는 바가 와 닿으면서 지연의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있을까? 그녀가 오래전에 사라진 하틀리가의 아이일까?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세게 저으며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 소희야.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소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인정해야 해. 엄청난 우연의 일치잖아. 그들의 집에 있는 내 사진, 실종된 소녀, 모든 게 들어맞아. 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소희에게 하틀리 가문에 대해 알아보라고 부탁했었다.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대신 그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미스터리에 부딪혔다. 이 정보로 뭘 해야 하지? 지연은 소희보다는 자신에게 묻듯 말했다. 그녀의 룸메이트는 손을 뻗어 안심시키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하지만 계속 파고들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이걸 풀어낼 거야. 알겠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남 저택에 있던 사진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것과 같은 갈색 눈과 죽은 개가 이제는 수천 개의 대답되지 않은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 누구였을까? 그리고 한때 그녀가 속했을지도 모르는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지연의 시선이 침대 옆 스탠드에 걸려있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에 머물렀다. 18번째 생일에 양부모가 선물해준 것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을 만지며 갑자기 위안을 느꼈다. 힘을 주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이 무엇이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조용한 기도와 함께 지연은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답을 찾는 여정이 그녀가 가족과 신앙,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진실의 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였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지연은 끊임없는 기대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일상적인 루틴을 기계적으로 해나갔다. 동네 식당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고 저녁에는 전문대학 수업에 참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저택에 있던 그 사진으로 되돌아갔다. 그 화려한 액자 속에 고정된 어린 시절, 그녀의 모습이 그녀의 생각과 꿈을 사로잡았다. 어느 쌀쌀한 가을 오후, 지연은 서울 한강공원에 자주 가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낡은 가죽 일기장이 그녀의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양부모 집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는 것에서 위안을 얻었다. 지금 그녀는 열심히 글을 써내려가며 그녀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격렬한 감정들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쩌지? 그녀는 펜으로 세게 눌러쓰며 적었다. 나는 정말 누구이고 왜 내 사진이 그 집에 있었을까? 바람이 불어 머리 위에 황금빛 나무잎들을 흔들었고 지연은 몸을 떨며 카디건을 더 단단히 몸에 둘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나가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웃으며 잘 정돈된 잔디밭을 가로질러 서로를 쫓아다녔다. 그녀의 가슴에 갑작스러운 그리움이 밀려왔다. 양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녀 안에는 늘 친생 가족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입양되게 된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 궁금증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긴박한 필요로 변해 있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지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본 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답이 필요했고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파고들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양부모인 김정훈과 이미경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늘 그녀의 입양에 대해 개방적이었지만 이제 지연은 그들이 공유했던 이야기 이상의 것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연락처 정보 위에 엄지를 올려놓았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연아, 우리 딸. 미경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가득 채웠다. 어쩐 일이니? 다 괜찮아?
지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갑자기 어떻게 이 주제를 꺼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엄마. 네, 다 괜찮아요. 그냥 제 입양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무 짧아서 지연이 상상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래, 물론이지. 뭘 알고 싶니? 깊은 숨을 들이마신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제 친가족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저를, 서울의 부유한 가족과 연결시킬 만한 것 말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다. 미경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가다듬어져 있었다. 지연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왔어. 너는 7살 때 입양기관을 통해 우리에게 왔어. 사회복지사들은 우리가 이미 너와 공유한 것 이상으로 내 친가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 지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비합리적이게도 부모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만한 숨겨진 정보 조각을 갖고 있기를 바랐었다. 알아요, 엄마. 그냥 혹시 뭔가 언급하는 걸 잊으셨을 만한 게 있나 해서요. 미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딸, 무슨 일 있니? 우리한테 무슨 일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알지? 잠시 지연은 어머니에게 사진에 대해, 강 회장과의 이상한 만남에 대해 말하는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막았다. 더 이해할 때까지 부모님을 걱정시키거나 그들의 희망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최근에 제 과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통화를 끝낸 후 지연은 벤치에 등을 기대앉아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워했다. 만약 양부모가 정말로 강가와의 연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그녀의 사진이 그 집에 걸려 있을 수 있었을까? 해가 지기 시작하며 공원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쯤 지연은 룸메이트 수연과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아담한투룸 월세는 강가의 저택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항상 지연에게는 안전한 피난처였다. 음모 이론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빨간 머리 수연은 지연이 들어왔을 때 소파에 늘어져 있었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노트북이 위태롭게 올려져 있었다. 지연이 들어오자 수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초록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드디어 왔구나. 네가 부탁한 대로 강가에 대해 조사해봤어. 내가 알아낸 걸 들으면 믿지 못할 거야.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서둘러 소파로 갔다. 뭘 알아냈어? 수연은 노트북을 돌려 오래된 신문 기사들로 가득 찬 웹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이거 봐. 약 20년 전에 강가와 관련된 엄청난 스캔들이 있었어. 강 회장의 동생인 강민우와 그의 아내가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라졌대. 그들은 절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온갖 소문이 돌았어. 횡령, 비밀 외도, 뭐 별게 다 있었지. 지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 기사 제목들을 훑어보았다. 끔찍하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수연의 목소리가 음모론자처럼 속삭이는 톤으로 떨어졌다.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져. 강민우와 그의 아내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도 같은 시기에 사라졌어. 그 아이는 지금 네 나이쯤 되었을 거야. 수연의 말이 함축하는 바가 와 닿으며 지연의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있을까? 그녀가 오래전에 사라진 강가의 아이일 수 있을까? 아니야. 지연은 고개를 세게 저으며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 수연아.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수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노트북을 닫았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인정해야 해. 이건 정말 대단한 우연의 일치야. 그들의 집에 있는 내 사진, 사라진 소녀. 모든 게 맞아떨어져. 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수연에게 강가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었다. 사진을 설명할 만한 작은 단서라도 찾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미스터리에 부딪혔다. 이 정보로 난 뭘 해야 하는 거지? 지연은 수연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처럼 물었다. 그녀의 룸메이트는 손을 뻗어 안심시키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하지만 계속 파고들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이걸 풀어낼 거야. 알겠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지지에 감사해 했다. 아파트 창밖으로 밤이 깊어갈 때 그녀는 어두워진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가 저택에 있던 사진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똑같은 갈색 눈과 주근깨가 이제는 수천 개의 대답되지 않은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진정 누구인가? 그리고 한때 그녀가 속했을지도 모르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지연의 시선이 침대 옆 램프에 걸린 작은 십자가 목걸이에 머물렀다. 18번째 생일에 양어머니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갑자기 위안을 느꼈다. 힘을 주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가 발견하도록 정해진 것이 무엇이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조용한 기도와 함께 지연은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답을 찾는 여정이 가족, 믿음,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진실의 힘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잠들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지연은 끊임없는 기대감 속에서 지냈다.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과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낮에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다. 식당에서 커피를 서빙하고 수업에 참석하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하지만 틈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갔다. 어느 쌀쌀한 토요일 아침, 지연은 강가 저택의 위압적인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쿵쾅거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이 결정을 놓고 고민했었다. 답을 찾고 싶은 절실한 욕구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침내 그녀는 직접 근원을 마주하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심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그녀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강가 저택입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지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저 김원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주 전 자선 무도회에 관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잠시 동안 지연은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놀랍게도 대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김 회장님께서 만나주시겠답니다. 정문으로 오세요. 지연이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걸어 올라가자 저택이 그녀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낮에 보니 무도회 밤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녀가 자란 소박한 동네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정문에서 그녀는 엄숙한 표정의 집사의 안내를 받아 호화로운 방들을 지나 나무 패널로 장식된 서재로 들어갔다. 김원석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은빛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날카로운 푸른 눈이 지연이 들어서자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이 양, 그가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김 회장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무도회 때 제가 본 것에 대해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진 한 장이... 김원석이 끼어들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힘들었다. 가족 초상화 갤러리 말씀이군요. 그 오래된 사진들에 꽤 관심이 있어 보이셨죠. 네, 지연이 힘을 얻어 계속 말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요. 회장님,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갤러리에서 어린 시절 제 사진을 봤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거기 있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원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지연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놀랍게도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가씨, 착각하신 것 같군요. 그 사진들은 모두 몇 세대에 걸친 강가 가문 구성원들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과 닮은 누군가의 사진을 보셨나 봅니다.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김 회장님. 제가 본 건 분명 저였어요. 저는 어디서든 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전은 당신 가족과 어떤 연관도 없었어요. 김원석의 표정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굳어졌다. 이 양,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그는 일어섰고 이는 분명히 대화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제발요, 김 회장님.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그 사진이 제 과거 제 친부모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그만! 김원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져 지연을 움찔하게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폭발을 후회하는 듯 했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죄송합니다, 이 양. 하지만 이제 가시는 게 좋겠군요. 당신이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하든 그건 당신이나 당신 가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째 놀란 지연은 그녀를 안내했던 집사에 의해 서재 밖으로 에스코트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진입로를 다시 내려가며 그녀의 마음은 질주했다. 김원석의 반응은 적어도 이상했다. 만약 그녀의 의심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는 그렇게 동요했을까? 생각에 잠겨 걷다가 지연은 진입로를 올라오는 젊은 남자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붙잡아 그녀를 안정시켰고 그의 초록색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지연이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다. 남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 좀 흔들린 것 같아 보이네요. 그의 친절한 태도에 지연은 잠시 멈춰섰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김 회장님과 이상한 만남을 가졌거든요. 남자의 눈썹이 올라갔다. 우리 삼촌과요? 무슨 일로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삼촌이요? 당신이 강가 가문 사람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강민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이지연이에요. 그녀가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덧붙였다. 혹시 가족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민호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 바뀌었다. 갤러리요? 물론이죠. 여러 번 봤어요. 왜 물으시는 거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거기에 제가 글쎄요. 어린 시절 제 모습과 똑같이 생긴 사진이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민호는 그녀의 주장을 즉시 일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 이상하네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방금 만났다는 걸 알지만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어쩌면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연은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민호의 열린 정직한 얼굴에서 뭔가 그를 신뢰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게다가 이것이 그녀가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함께 근처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지연은 희망의 불빛을 느꼈다. 아마도 민호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퍼즐에 빠진 조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원석이 북미주 강가 본가에서 열리는 정기 가족 모임으로 떠난 후 몇 주가 지났다. 그는 19살 된 손자 민호에게 재단 업무와 개인적인 부탁을 맡겼다. 민호는 삼촌의 부재 중 가족 사업을 관리하는 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사진 앨범에 사로잡혔다. 그 앨범에는 그가 전혀 본 적 없는 여자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호의 어머니를 닮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지연 1999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이 신비의 여인에 대해 가족들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모두들 그 주제를 회피하는 것 같았다. 그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는 자신의 가족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카페에 도착한 지연과 민호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따뜻한 음료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가족 갤러리의 사진들이라고 하셨죠?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다. 그녀는 이 젊은 남자를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속삭였다.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 갤러리에서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봤어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지 않아요. 저는 김 가문과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민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요? 그게 어떤 사진이었나요? 지연은 그 사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민호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상하네요. 그가 중얼거렸다. 제가 최근에 본 사진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했죠. 이제 놀랄 차례는 지연이었다. 뭐라고요? 어떤 사진인데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사진들 속 여자는 분명 그녀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머니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사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김 가문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걸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제안했다. 제 가족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당신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지연은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이미 이 미스터리에 깊이 빠져들었고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게다가 민호의 도움은 매우 유용할 것 같았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함께 해결해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으니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다음 며칠 동안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계획을 세우기로 약속했다. 카페를 나서면서 지연은 이상한 흥분감을 느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겐 이 여정을 함께할 동료가 생겼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그녀의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그녀와 어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리고 그 꿈의 가장자리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일어났다.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저녁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김 가문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한편 강가 저택에서는 김원석이 손자 민호와의 화상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래된 비밀들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임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다. 지연아, 그가 빈 방에 대고 중얼거렸다. 네가 결국 진실을 알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구나.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편지에는 20년 전 그의 동생이 쓴 마지막 말들이 적혀 있었다. 형,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연이를 부탁드려요. 언젠가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을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김원석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가족이 그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연의 아파트에서는 그녀와 친구 수민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민은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미스터리 남자를 만나는 거야? 수민이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호라고 해. 그도 자기 가족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수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조심해, 알겠지? 이런 오래된 가문의 비밀들은 위험할 수 있어. 알아, 지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난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해. 내 정체성의 일부가 걸린 문제야. 그녀는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그녀의 양부모가 18살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에게 늘 위안과 힘을 주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할 수 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 수미는 미소 지으며 친구를 껴안았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기억해, 난 항상 내 편이야. 저녁이 되자 지연은 민호와 만나기로 한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 만남이 그녀의 과거에 대한 많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연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생각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겨낼 수 있어. 그 순간 민호가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그가 인사했다.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당신이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여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무엇을 봐야 하나요? 민호는 가방을 열고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다. 이건 제 할아버지의 개인 서재에서 찾은 거예요. 그가 설명했다. 20년 전 제 큰아버지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이에요. 지연은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뒤흔들렸다. 거기에는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름은 달랐다.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지연이 중얼거렸다. 민호는 그녀 옆으로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다. 제 큰아버지 김재현 씨와 그의 아내 김민지 씨는 20년 전 미스터리한 상황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은 결코 찾지 못했죠. 하지만 온갖 소문이 돌았어요. 횡령, 비밀 외도 등등 말이에요. 지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 헤드라인들을 훑어보았다. 그건 끔찍하네요.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민호의 목소리가 음모론자처럼 낮아졌다.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김재현 씨와 그의 아내에겐 딸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 아이는 지금 당신 나이쯤 될 거예요. 지연은 민호의 말이 함축하는 바를 깨달으며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있을까? 그녀가 잃어버린 김 씨, 집안의 아이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세게 저으며 말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민호 씨. 다른 설명이 있을 거예요.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정하셔야 해요. 엄청난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당신 사진, 실종된 소녀, 모든 게 들어맞아요. 지연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회에게 김씨 가문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었다.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작은 단서라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미스터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 정보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지연이 민호보다는 자신에게 묻듯 말했다. 그의 룸메이트가 손을 뻗어 안심시키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계속 파고들고 싶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이걸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지지에 감사해했다. 아파트 창밖으로 밤이 깊어갈 때 그녀는 어두워진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가 저택에 있던 사진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것과 똑같은 헤이즐빛 눈과 죽은 개가 이제는 1000가지 대답 없는 질문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진정 누구인가? 그리고 한때 그녀가 속했을지도 모르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지연의 시선이 침대 옆 스탠드에 걸려있는 작은 십자가 목걸이에 머물렀다. 18번째 생일에 양부모가 선물해준 것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갑자기 위안을 느꼈다. 힘을 주세요.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가 발견하게 될 것이 무엇이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조용한 기도와 함께 지연은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답을 찾는 여정이 가족, 신앙,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진실의 힘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길로 그녀를 인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잠들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지연은 끊임없는 기대감 속에서 지냈다. 그녀의 마음은 가능성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낮에는 그녀의 일상적인 삶을 이어갔다. 식당에서 커피를 서빙하고 저녁 수업에 참석하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하지만 틈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로 다시 돌아갔다. 어느 상쾌한 토요일 아침, 지연은 김씨 저택의 위압적인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이 결정을 놓고 고민했었다. 답을 얻고 싶은 간절한 욕구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마침내 그녀는 직접 원천을 마주하는 것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심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그녀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김씨 저택입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답했다. 지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지연입니다. 저 김원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몇 주 전 자선 무도회에 관해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잠시 동안 지연은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놀랍게도 대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김 회장님께서 만나주시겠답니다. 정문으로 오세요. 지연이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걸어 올라가자 저택이 그녀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낮에 보니 무도회 밤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그녀가 자란 소박한 동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정문에서 그녀는 엄격한 표정의 집사에게 맞이하여 호화로운 방들을 지나 나무 판넬로 된 서재로 안내되었다. 김원석이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은빛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파란 눈은 지연이 들어서자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박양, 그가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무슨 일인가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김 회장님,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무도회 때 제가 본 것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한 사진을 봤는데 김원석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표정은 읽기 힘들었다. 가족 초상화 갤러리 말씀이군요. 그 오래된 사진들에 꽤 관심이 있어 보이셨죠? 네, 지연이 힘을 얻어 계속했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요. 김 회장님,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갤러리에서 어릴 적 제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이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김원석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지연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놀랍게도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아가씨,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 사진들은 모두 김씨 가문 구성원들의 것으로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마 당신과 닮은 누군가의 사진을 보신 게 아닐까요?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김 회장님. 제가 확실해요. 저는 어디서든 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전은 회장님 가족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어요. 김원석의 표정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박양,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이 있거든요. 그가 일어섰고 명백히 대화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지만 지연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제발요, 김 회장님.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그 사진이 제 과거, 제 친부모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그만! 김원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져 지연을 움찔하게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폭발을 후회하는 듯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죄송합니다, 박양. 하지만 이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당신이 무엇을 보았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것이 당신이나 당신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거절에 충격을 받은 지연은 자신을 안내했던 집사에 의해 서재 밖으로 에스코트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시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면서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달렸다. 김원석의 반응은 적어도 이상했다. 만약 그녀의 의혹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면 왜 그는 그렇게 동요했을까? 생각에 잠겨있던 지연은 진입로를 올라오는 한 젊은 남자와 거의 부딪힐 뻔했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아 균형을 잡아주었고 그의 녹색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 남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좀 당황해 보이시는데요. 그의 친절한 태도에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과 이상한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 남자의 눈썹이 올라갔다. 제 할아버지와요? 무슨 일로요? 신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요? 당신이 강씨 집안 사람이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이지연이에요. 그녀가 대답하며 악수를 했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덧붙였다. 가족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에 대해 뭔가 아시나요? 민호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했다. 갤러리요? 물론 여러 번 봤죠. 왜 물으시는 거예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험을 걸어보기로 했다. 거기에 어릴 적 제 모습과 똑같이 생긴 사진이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민호는 그녀의 주장을 즉시 일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방금 만났다는 걸 알지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더 해보시겠어요?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연은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민호의 열린 태도와 정직해 보이는 얼굴에서 그를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이것이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근처 카페로 걸어가는 동안 지연은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아마도 민호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퍼즐에 빠진 조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김원석이 북미주 강 본가에서 열리는 정기 가족 모임으로 떠난 후 몇 주가 지났다. 그는 19살 된 손자 민호에게 재단 업무와 개인적인 부탁을 맡겼다. 민호는 삼촌의 부재 중에 가족 사업을 관리하느라 바빴지만 할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요청이 마음에 걸렸다. 민호야, 원석이 출발 전날 밤 말했다. 네가 할아버지를 믿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해. 내가 없는 동안 아무도 3층 동쪽 날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특히 그 젊은 여자 말이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문이 들었다. 어떤 여자? 왜 할아버지는 그렇게 비밀스러워하는 걸까? 이제 이지연이라는 여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호는 그 수수께끼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연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었다. 사진 발견, 양부모와의 대화, 그리고 김원석의 이상한 반응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이상해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 민호가 말했다. 우리 가족 역사에서 잃어버린 가족이나 미스터리한 입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 가족의 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지연이 열심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뜻이에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다. 20년 전쯤 제 큰아버지 김재현 씨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동생이시죠. 그분과 아내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라지셨어요. 당시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지만 가족들은 그 일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소연의 조사 결과가 생각났다. 그분들 자녀가 있었나요? 민호의 눈이 살짝 커졌다. 네, 있었어요. 어린 딸이요. 그 아이도 부모님과 함께 사라졌죠.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제 룸메이트가 옛날 신문 기사들을 찾아냈어요. 지연이 설명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다. 민호 씨, 혹시 제가 그 어린 소녀일 수도 있을까요? 그 뒤로 이어진 침묵은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마치 가족의 닮은 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반응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도요. 지연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어지러움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오래전에 사라진 강 가문의 아이라면 그것은 그녀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그녀의 정체성에는? 그리고 20년 전 그녀의 부모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반쯤 혼잣말로 반쯤 민호에게 물었다. 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이걸 해결해낼 거예요, 지연 씨.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일을 도와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를 믿고 싶으시다면 진짜 답을 찾을 수 있는 곳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연은 민호의 진지한 갈색 눈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이 여정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믿어요. 그들이 카페를 나와 선선한 가을 공기 속으로 걸어나갈 때 지연은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분명 어떤 강력한 힘이 특정 비밀들을 묻어두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가 곁에 있고 그녀 자신의 결심이 그녀를 밀어주는 한 지연은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다. 그 익숙한 존재로부터 힘을 얻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용기와 신념으로 맞설 거야. 지연은 자신의 진실 추구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비밀의 거미줄을 밝혀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앞으로의 여정은 그녀의 결심뿐만 아니라 가족, 충성심, 그리고 정체성의 본질 자체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황금빛 가을이 초겨울의 선명한 한기로 바뀌는 동안 지연과 민호는 강 가문과 그녀의 가능한 연결고리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수색은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 오래된 신문 스크랩, 그리고 밤늦게 전략을 세우며 나눈 수많은 커피잔을 거쳐 이어졌다. 차가운 12월의 어느 아침, 지연은 다시 한번 서울 도서관에서 오래된 기록들과 마이크로필름 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앞에 놓인 흐릿한 글자에 집중하려 애썼다. 민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두꺼운 재무기록 바인더를 뒤적이며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다. 뭐 나왔어요? 지연이 희망을 담아 물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큰아버지 재현 씨가 실종되셨을 무렵 가족자선재단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분과 가족이 사라지기 며칠 전에 설명되지 않은 큰 인출이 있었어요. 지연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마나 큰데요? 수십억 원이요.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었든 미리 계획된 것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그 말이 가진 의미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난 몇 주 동안 지연은 민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그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결심은 그녀에게 지속적인 힘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발견하는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안해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하며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게 당신에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민호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로 제 사촌이라면 저도 당신만큼이나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어쨌든 답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지연은 가슴속에서 지금의 미스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 앞에 놓인 서류들에 다시 집중했다. 아! 그녀가 갑자기 외쳤다. 누렇게 변색된 신문 스크랩을 가까이 당기며 민호 씨, 이것 좀 보세요. 당신 큰아버지가 실종되고 몇 달 후에 서울 외곽의 한 사립병원에서 화재가 났다는 기사예요. 민호가 몸을 가까이 대고 기사를 읽었다. 소나무숲 요양원이라 들어본 적 없는 곳인데요. 여기 보세요. 지연이 흥분해서 말했다. 이 요양원은 비밀을 지키려는 부유한 고객들을 위한 곳이었대요. 화재로 대부분의 기록이 소실됐지만 불법적인 관행과 은폐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다. 설마? 그렇죠. 지연이 말을 이었다. 당신 큰아버지가 뭔가를 숨기려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런 곳이 완벽했을 거예요. 그들이 자료를 모으며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둘 다 그 발견이 어떤 사건들의 연쇄를 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늦게 지연은 양부모와 화상통화를 하며 침대에 앉아 있었다. 정승호와 이미경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 화면을 채웠다. 오 얘야,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많이 걱정했단다. 괜찮니? 지연은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엄마, 아빠. 그냥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느라 힘들었어요. 승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이해해 꼬마야. 친가족을 찾은 건 분명 힘든 일이었겠지. 하지만 우리가 항상 네 곁에 있다는 걸 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요. 지연이 속삭였다.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끼며 두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유전자가 뭐라고 하든 두 분이 제 부모예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지연은 그동안 없었던 안정감을 느꼈다. 양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 통화를 끝내고 지연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혈연으로는 강가의 일원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정가의 딸이었다. 어떻게 정체성의 두 부분을 모두 존중할 수 있을까?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그녀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외쳤다. 놀랍게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강수정이었다. 평소와 달리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지연아, 얘야. 방해해서 미안해. 지연은 고개를 저었고 수정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년간의 말하지 못한 역사가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마침내 수정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하나가 알았으면 좋겠어. 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이 모든 세월 동안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네가 안전하고 행복한지 확인하면서. 지연은 이 고백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비밀에 대한 분노, 하지만 또한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위안감. 왜요? 그녀는 간단히 물었다.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냐하면 넌 가족이니까. 널 멀리 두기로 한 끔찍한 실수를 했고 그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기회가 있기를 바라. 수정이 말하는 동안 지연은 처음의 저항감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 앞에 있는 것은 세련된 사교계 여성이 아니라 수년간의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짊어진 여자였다. 아무것도 약속할 순 없어요. 지연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노력해보겠어요. 당신을 알아가고 이해하려고요. 쉽지 않겠지만 맞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수정의 미소는 눈물 어린 것이었지만 진실했다.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이야. 고마워, 지연아. 수정이 떠나자 지연은 자신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 그녀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던 분노와 혼란이 다른 무언가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아마도 조심스러운 희망, 이 새로운 삶의 장을 탐험해 보려는 의지. 그날 저녁 지연은 김원석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나이 들고 취약해 보였다. 삼촌, 그녀가 말했다. 그 호칭은 아직 그녀의 혀에 낯설게 느껴졌다. 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원석은 고개를 들었고 놀라움과 두려움의 기색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내 아버지, 지연아, 나는 모든 걸 알아야 해요. 지연이 부드럽게 말을 가로막았다. 사고에 대해서, 소나무 은신처에 대해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가능성이 있나요?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고 가능성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석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마치 그의 비밀들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지연아, 그가 감정에 복받쳐 시작했다. 네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처음부터 너에게 말했어야 했던 거야. 원석이 말하기 시작하자 지연은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진실에는 많은 층이 있는 것 같았고 그녀는 이제 겨우 그것들을 벗겨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원석이 밝히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알았다. 다시 한번.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지탱해줄 양부모의 사랑이 있었고 그녀를 강하게 해줄 민호의 지지가 있었으며 그녀를 인도해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장하는 감각이 있었다. 앞으로 무엇이 오든 그녀는 용기와 열린 마음으로 맞설 것이다. 서재 창밖으로 밤이 깊어갈 때 지연은 주에 깊게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원석의 말의 함의를 따라 빠르게 달렸다.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빛을 느꼈다. 아마도 그녀가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미래.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연은 그녀가 직면한 도전들이 또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가족을 재정의하고 용서의 깊이를 탐구하며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힘을 발견할 기회들. 1년이 지났다. 지연의 조각난 세계가 마침내 다시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 그 운명적인 날 이후로 계절이 바뀌었다. 변화하는 계절은 점진적인 치유와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관계의 조심스러운 재건을 가져왔다. 따뜻한 여름 저녁, 강가 저택의 넓은 정원은 활기로 가득 찼다. 나무들에는 요정 불빛이 반짝였고 공기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 찼다. 지연의 26번째 생일이었고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양가 가족들과 친가 가족들 모두에 둘러싸여 축하하고 있었다. 지연은 장미정원 근처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양부모인 이태웅과 박소연은 김민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셋 모두 어떤 공유된 농담에 웃고 있었다. 그 광경은 지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 비정상적인 가족이 번창할 수 있게 해준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였다. 근처에서 김재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건강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좋아졌다. 그는 지연의 대학 친구들과 소피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그의 눈은 오랫동안 없었던 장난기로 반짝이고 있었다. 김원석과 수정은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과거의 비밀의 무게가 더 이상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았다. 진실은 힘들었지만 그 짐을 벗어던짐으로써 그들 중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평화를 가져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지연은 돌아서서 민호가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잔을 받아들었고 살짝 그에게 기대었다. 그저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1년 전에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팔을 그녀의 허리에 둘렀다. 그들의 관계는 몇 달 동안 깊어져 열정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사랑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만남의 특이한 상황을 헤쳐나왔고 그들의 유대가 가족 관계의 복잡성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넌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 알잖아. 민호가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하며 말했다. 네가 모든 것을 다루는 방식,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방식, 넌 정말 특별해, 지연아. 그녀는 칭찬에 얼굴을 붉혔지만 대답하기 전에 유리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김민지가 모임의 중앙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건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조용해진 군중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제 아름다운 딸 지연에게 1년 전 넌 내 인생의 회오리 바람처럼 들어왔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 넌 내게 용기와 용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지. 김민지가 계속 말하는 동안 지연은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어.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세계들을 연결했지. 그리고 넌 그 모든 것을 나를 경외하게 만드는 우아함과 힘으로 해냈어. 김재현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김민지의 손을 잡았다. 지연에게 그가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따라했다. 우리 모두에게 가족은 혈연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주기로 선택한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지연에게. 그 합창이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지연은 사랑과 수용의 물결에 휩싸인 것을 느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지연은 그녀의 여정에서 역할을 했던 각각의 사람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그녀가 필요로 했던 줄도 모르던 삼촌이 된 김원석과 함께 앉아 가족 자선재단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재능이 있어.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아웃리치 프로그램에서 그런 재능이 필요해. 수정은 그녀를 옆으로 불러 섬세한 로켓을 선물했다. 안에는 김민지가 아기 지연을 안고 있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걸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수정이 고백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네가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데 내가 한 역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 지연은 책을 열어보고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특별한 사진첩이었다. 각 페이지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운 추억들로 채워질 빈 공간들이 있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어. 김재현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김민지가 눈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놓쳤어. 사랑하는 딸아. 하지만 네가 허락한다면 우리는 내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어.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 앞에 있는 네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키운 부모님들과 그녀에게 생명을 준 부모님들. 그들 모두 실수를 했고 모두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사랑했다. 그러고 싶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지연은 다시 한번 정원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민호가 그녀 옆에 있었다. 그들은 아래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편안한 침묵 속에 있었다. 그래서 민호가 마침내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다음은 뭐야, 지연아? 이제 세상은 내 것이야. 지연은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지난 1년은 발견과 재회, 그리고 치유의 소용돌이였다. 그녀는 김씨 가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동시에 박씨 가족의 사랑도 굳건히 지켰다. 그녀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냈고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유대 관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가진 힘,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경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그녀의 여정이 가져다준 진정한 선물이었다. 잘 모르겠어.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이 오든 나 혼자 맞서지 않을 거란 걸 알아. 민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아 깍지를 꼈다. 절대로. 그가 약속했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여름밤이 따뜻한 포옹처럼 그들을 감쌌을 때 지연은 깊은 평화가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렸지만 그녀의 미래에 대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추억들로 채워질 사진첩을 생각했다. 그녀는 김씨 재단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합쳐진 가족들과의 느긋한 일요일들, 이제는 2배로 즐거워질 휴일들, 그리고 매일 더 강해지는 민호와의 사랑을 생각했다. 지연은 여전히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만졌다. 그것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녀를 인도해준 믿음을 상기시켜주는 변함없는 상징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으로 그녀를 이끈 모든 우여곡절에 대해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다. 진실은 정말로 그녀를 자유롭게 했다. 사랑할 자유, 용서할 자유, 그리고 그녀 자신과 그녀의 비전통적인 가족의 모든 복잡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을 받아들일 자유. 인생의 이 새로운 장을 앞두고 서 있으면서 지연은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과 기쁨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모든 형태의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을 나침반 삼아 지연은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고 인생이 준비한 모든 승리의 순간을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지연과 민호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때 미스터리와 비밀의 상징이었던 김씨 저택은 이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등대로 서 있었다. 지연은 문턱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세계들이 마침내 하나의 아름답고 복잡한 전체로 합쳐진 정원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가슴에 사랑을 품은 채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특별한 인생의 다음 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